자, 얘들아, 오늘은 그동안 배워왔던 벡터 개념과 공식들을 총정리하고 이제 내적에서 헷갈렸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직방하고 원방 개념 설명 들어갈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육모 28번하고 육모 30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특히 28번의 경우 내가 다른 강사분들 풀이들 4-5개 정도 찾아봤는데, 일단은 내가 오늘 설명해줄 풀이가 제일 간단한 것 같아. 그래서 꼭 알아갔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기존의 강사분들이 푸는 정석 풀이도 알려줄 테니까 두 풀이 모두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벡터의 연산하고 평행이 뭐였는지부터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자. 일단은 벡터가 뭐였지? 그치? 방향과 크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값을 우리는 벡터라고 정의했지. 그래서 단순한 숫자와 달리 방향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내가 일단 설명을 해줄게. 이제 X축, Y축을 먼저 그어놓고, 아니 이게 아이패드인 줄 알고 쭉 긋고 기다렸는데 직선이 안 되길래 뭔가 싶었는데 아이패드가 아니었고, 자, 아무튼 좀 그나마 똑바로 그어봤고, 자, 이 상태에서 좌표를 찍어서 생각을 해볼게. 1,1 점 하나 잡고, 그 다음에 4,5에 점을 하나 잡아볼게. 이때 이 두 점을 이은 벡터를 하나 정의를 해볼 거야. 이때 우리 이 벡터의 1,1을 뭐라고 부르지? 그치? 이때 얘가 시점이 되는 거고 4,5는 종점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벡터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옮겨도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 이 벡터를 내가 잡아서 이렇게 옮겨놔도 아까 전에 벡터랑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복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두더라도 두 벡터는 같은 벡터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겹쳐질 경우에 둘은 같은 벡터가 되는 거야. 일단 이 점이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이 벡터들끼리 연산을 배웠었는데, 연산 종류는 우린 크게 3가지 연산에 대해서 배웠어. 벡터의 덧셈하고, 벡터의 뺄셈, 그리고 벡터의 내적까지. 근데 이제 내적은 좀 뒤에서 배우는 걸로 하고 덧셈하고 뺄셈을 빠르게 정리해보자. 우리 벡터끼리 덧셈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벡터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벡터가 있으면 이 둘의 벡터 어떻게 더해? 어떻게 더해야 제일 생각하기 편할까? 뭐 삼각형법도 있고 평행사변형법도 있지만 나는 사실 벡터의 덧셈의 본질은 꼬리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 벡터를 더하고 싶은 거잖아. 이때는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가까이 다가갈 건데 이때 종점하고 시점을 맞춰주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종점하고 시점을 맞춰줘. 그리고 나서 연결해주게 되면 이 초록 벡터가 이 두 벡터를 더한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벡터의 덧셈의 본질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중간 과정이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벡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보자. 이때 이 5개의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될까? 그치? 방금 말했다시피 결국 처음과 끝이 중요해. 그래서 처음과 끝만 잡고 연결해주면 결국 이 벡터가 5개의 벡터를 더한 벡터가 되는 거지. 요게 벡터의 덧셈에서 제일 중요한 점인 거고, 그러면은 벡터의 뺄셈은 뭐냐? 사실 덧셈을 제대로 배웠다면 뺄셈은 굳이 안 배워도 돼. 그러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뺄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마이너스라는 게 시점과 종점을 바꿔주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좀 더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B 벡터가 있다라고 쳐보자. 이때 점 A랑 점 B는 각각 시점, 종점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B 벡터는 뭐가 되냐면 BA 벡터가 되는 거지. 즉 지금 요 그림에서 본다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AB 벡터랑 CB 벡터를 뺀다고 해보자. 그럼 이때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자? AB랑 BC를 더하는구나. 근데 종점하고 시점이 일치하니까 꼬리물기로 바로
A에서 C까지, 즉 처음과 끝이 중요하니까 AC만 써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뺄셈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다만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지. AB 벡터의 시점을 O로 통일해주고 싶으면 OB 빼기 OA를 해주면 AB 벡터랑 똑같은 거지. 왜 이게 AB 벡터인지는 방금 내가 설명했던 이 방식으로 그대로 설명이 되지. 한번 직접 생각해봐봐.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서로 평행한 것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을 만족하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정의를 할 거야. 이런 식을 만족하면 A 벡터랑 CD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정의를 할 거고, 다만 이제 K가 양수면은 방향이 같은 거야. 방향이 같다. 근데 이제 K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럼 무슨 소리냐? 방향이 반대인 거야. 방향이 반대면 평행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방향이 달라도 벡터 둘은 평행하다고 봐야 돼. 이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점 주의해야 돼.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이거 평행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방향이 반대여도 두 벡터는 평행하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반대여야 돼.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반대면 당연히 평행 아니겠지. 그래서 벡터의 연산과 평행은 이제 언제 벡터의 평행이라고 정의되는지, 그리고 벡터를 덧셈 뺄셈함에 있어서 꼬리 물기와 요 초록 색깔 공식 정도만 기억을 잘 해놓으면 뭐 기본적인 연산에서 개념 때문에 틀릴 일은 없을 거야. 자, 이제 방금은 우리가 벡터에 대해 배웠어. 벡터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마구잡이로 움직이다 보면 사실 혼란스럽겠지.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거를 발명을 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위치 벡터라는 건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장점이 되는 거냐면 벡터를 뭐 할 수 있다? 좌표화 시킬 수 있게 된 거야. 벡터를 좌표화. 요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앞에서는 벡터가 뭐였어? 크기와 방향을 가진 값이어서 쉽사리 좌표평면 위에 도입하기가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했으니까 벡터를 좌표화 시킬 수 있게 된 거야. 당연히 이때 이 좌표는 시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겠어? 종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겠어? 그치? 종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시점은 지금 다 원점으로 고정이지. 그러면 이제 위치 벡터의 장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3,4라는 점이 있다고 해보자. 이거는 위치 벡터로 생각하면 뭘 나타내는 거야? 그치? 좌표평면 위에 3,4를 종점으로 하고 원점이 시점인 이 벡터를 3,4로 변환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성질을 찾는다든지 정리를 발견할 때 좌표화를 시켜서 생각하니까 좀 더 여러 가지 많은 성질들을 발견할 수 있거니와 알아보기도 훨씬 쉽겠지. 그래서 위치 벡터의 의미는 벡터를 좌표화 시키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 그리고 성분은 그때 그 종점 좌표를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위치 벡터와 성분이 중요한 점을 이제 이 성분을 가지고 내적에서 써먹을 거기 때문에 이제 벡터를 좌표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그리고 벡터를 좌표화 시켰으니까 우리 좌표와 관련된 공식을 고1 때 하나 배운 게 있지. 그렇지. 여기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거를 벡터에도 정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를 풀면서 해야 되는 작업은, 자, 여기가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xa 벡터 플러스 3xb 벡터 같은 걸 봤을 때 우리는 이 표시를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벡터의 내분점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어떤 내분점인지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공식만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 이때 원점 O를 아무렇게 이렇게 잡아볼게. 그리고 나서 OA 벡터를 스몰 a 벡터, OB 벡터를 스몰 b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스몰 a 벡터랑 스몰 b 벡터를 뭐라고 말하면 돼?
점 A, B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야. 이때 점 A, B는 반대로 A와 B의 성분이 되는 거고. 자, 어찌 되었던 이 상황에서 A 벡터와 B 벡터를 이용해서 A와 B의 M 대 N 내분점을 표현을 해볼게. 그러니까 M 대 N 내분점. 이거를 C라고 잡아볼까? 그리고 나서 이때 이 OC 벡터의 위치 벡터를 스몰 c 벡터라고 해볼게. 그럼 이 상황에서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관계식을 공식으로 암기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야. 상황 파악 됐지? 그러니까 점 A, B, C가 있는데 그 세 점의 위치 벡터를 각각 스몰 a, 스몰 b, 스몰 c 벡터라고 잡고 이 상황에서 점 A와 점 B를 M 대 N 내분한 게 점 C라면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결론 먼저 말하면 이제 C 벡터라는 건 M 더하기 N분의 자, A, B를 M 대 N 내분한 거지. 그러면 크로스로 곱해주게 되면 M, B 벡터 플러스 N, A 벡터가 되는 거지. 근데 반면에 만약에 M 대 N 외분을 했다고 치면 M-N분의 M, B 벡터 마이너스 N, A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의 증명은 별거 없거든. 그냥 A, B, C의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분해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관계, 그러니까 점 라지 A, 라지 B, 라지 C와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서로 성분과 위치 벡터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이런 초록 색깔 벡터식이 나왔을 때 내분점 공식을 떠올려줘서 분모에 그러면 뭐가 필요해? 우리 요 공식을 쓸 건데 지금 앞에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분모가 1 더하기 3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4분의 xa 벡터 플러스 3xb 벡터가 되는 건데 이제 사실 4는 원래 없던 값이니까 뒤에 4를 다시 곱해주면은 이제 요 벡터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결국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점 A와 점 B를 뭐 이렇게 할까? 점 B의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점 B의 3대 1. 그러니까 왜냐면은 A랑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로 곱하는 거니까 A랑 1이랑 곱해지고 B랑 3이랑 곱해지지. 헷갈리면 공식 한번 다시 체크하고 3대 1 내분점을 종점으로 하고 시점이 x인 벡터를 4배 실수배한 벡터를 말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면 점 A가 있고 점 B가 있는데 1xa 더하기 3이니까 3대1 내분, 3대1 내분 한 이 점을 종점으로 하고 x에서 연결시켜. 이거를 몇 배 했다? 4배 했다. 요 벡터가 xa 더하기 3xb 벡터의 정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통해서 벡터의 합이나 벡터의 차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제 좀 쉽게 힌트를 주면 종점의 좌표, 시점의 좌표가 지금 이 상황처럼 같을 경우에 있지. 이렇게 시점의 좌표가 같을 경우에 내분점, 외분점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는 내적 총정리 해볼게. 우리 내적이라고 하면 일단 요거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연산이야, 연산. 두 벡터를 연산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AB 벡터와 CD 벡터를 연산하는 요 동그라미 도트가 내적이 되는 건데 벡터랑 벡터를 연산해서 내적을 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 상수가 나온다. 요게 제일 큰 특징이었지. 그리고 이제 내적을 그러면 뭘로 정의하는 거냐? 이제 첫 번째는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를 곱하고 그리고 나서 끼인 각을 곱해주는 게 첫 번째 정의야.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뭐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한다라는 거지. A와 B의 내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 벡터와 B 벡터의 얘를 위치 벡터화 시켜볼게. 벡터를 위치 벡터화 시킨다? 그게 무슨 말일까?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
그 벡터는 이 A 벡터를 위치 벡터화 시킨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어. 이때 이 A 벡터를 쭉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A 프라임 벡터로. 그리고 B 벡터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고 와서 B 프라임 벡터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 둘은 시점이 원점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위치 벡터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이 두 점의 종점 좌표를 각각 A, B, C, D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우리 내적을 성분끼리의 곱으로 정의할 수 있어. 즉 A, B 내적 C, D를 AC 플러스 BD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둘이는 뭐 하겠어? 서로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벡터 두 개를 크기랑 좌표화 시킬 수 있게 된다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런 거 계산 예제로 있으니까 꼭 학습지 문제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요 세 번째는 이제 생각할 때 좀 유용한 건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1번하고 똑같은 방식이기는 한데 그림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요 예시를 그대로 끌고 올까? B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고 A 벡터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이때 내적을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정사형으로 해석하자라는 거지. 마치 뭐 B 벡터를 하나의 지면으로 본다면 A 벡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때 요 수선 내려진 그림자 벡터 있지? 그림자 벡터의 크기하고 원래 이 B 벡터의 크기를 뭐 해준다? 곱해주면은 그게 또 다른 내적 값이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요 B 코사인 세타라는 거 자체가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잖아. 그럼 그게 곧 그림자의 길이가 되는 거지. 정확한 이해는 나중에 정사형을 배우고 나면 좀 더 확실하게 납득이 될 거야. 그래서 핵심은 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첫 번째 공식을 쓸 수도 있고 두 번째처럼 우리가 위치 벡터화 시켜서 좌표로 계산할 수도 있고 세 번째처럼 그림에서 끌고 와서 그림자 수선 내려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문제 풀 때 적절히 섞어가면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내적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일단 요거는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시로 먼저 보여주자면 뭐 3분의 x 빼기 2는 2y 빼기 4를 뭐 5로 나눈 거. 뭐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쳐보자. 요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야. 얘를 y로 정리하든지, 그러니까 요 y로 정리하는 건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인 거고, 두 번째로는 벡터로 해석할 건데 어떻게 벡터로 해석할 수 있냐를 살펴보면 두 가지 요소를 뽑아낼 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기울기 벡터, 방향 벡터라고도 하는데 그냥 기울기 벡터가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서 기울기 벡터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나는 한 점의 위치 벡터. 이게 무슨 말이야? 지나는 한 점의 위치 벡터라는 게, 그러니까 저 직선이 지나는 어떤 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을 종점으로 하고 시점이 어디인 벡터? 그치,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저 예시에서는 기울기 벡터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얘하고 얘를 봐주면 돼. 즉 3,2분의 5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요 y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5만 쓰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2가 있는 경우에는 2를 아래로 약간 내려서 생각한다라고 봐도 괜찮아. 근데 이제 어찌 되었던 3,2분의 5가 기울기 벡터가 되는 거고, 정확히는 기울기의 위치 벡터의 뭐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가 0이 될 때랑 얘가 0이 될 때는 무조건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에 2를 넣어보면 y도 2를 넣어야 0이 되는 거지.
이제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3,2분의 5고 위치 벡터가 그러니까 한 점은 2,1을 지나는구나.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기울기 벡터가 3,2분의 5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자, 3,2분의 5라는 게 x는 3, y는 2분의 5인 거잖아. 그럼 이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 그리고 시점이 원점인 요 벡터는 위치 벡터가 되는 동시에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의미해. 그러니까 요 기울기랑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랑 동일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2,1을 지나니까 2,1을 좀 표시를 해볼게. 뭐 한 이쯤으로. 실제로 이 벡터는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을까?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점은 뭐냐면 3,2분의 5라고 썼지만 이거를 6,5라고 써도 전혀 무방해. 6,5라고 써도 이게 늘어난 것 뿐이지 기울기의 방향 자체는 안 변하잖아. 그래서 상관이 전혀 없어. 요 점이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한 가지 예시만 좀 더 빠르게 볼까? 예를 들어서 4분의 x 플러스 1이 2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우리 얘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되고 4, 마이너스 2. 근데 이걸 뭐라고 쓸 수 있고 2, 마이너스 1이라고도 쓸 수 있어. 요게 방향 벡터고 그 다음에 또 한 점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1, 3을 지난다라는 거지. 이때 근데 이 방향 벡터가 2, 마이너스 1인 걸 가지고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주장해도 괜찮겠지. 이해되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실제로 이거 y는 하고 정리해보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잘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해석하는 건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원의 방정식은 그럼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조건으로 출제가 되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첫 번째는 OX 벡터의 절대값이 3이다. 이때 X가 동점이고 O가 이제 고정된 점이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 중심이 얼마이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3인 원 위에 뭐가 있다? x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중심이 5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을 이루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방식은 이것도 뭘 의미할까? 이것도 사실 원을 의미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요 종점의 좌표가 있겠지. 이때 A 벡터, B 벡터는 무슨 얘기지? 만약에 P 벡터도 어떤 한 점 라지 P의 위치 벡터라고 한다면 점 대문자 P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P 벡터 빼기 A 벡터라는 걸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주면 OP 벡터 빼기 OA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이거는 뭐가 돼? 그치? AP 벡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유로 얘는 BP 벡터가 돼. 즉 이제 여기 점이 A, 여기 점 B라고 봤을 때 AP 벡터와 BP 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건 결국에 이 둘이 뭐다? 수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AP랑 BP 연결했을 때 수직이다. 그럼 이런 PD를 쫙 찍으면 뭘 이룰까? 그치? 이런 P들이 모이면 원이 되는 거야. 즉 이렇게 원 위에 있어야 연결했을 때 계속 뭐겠어? 수직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꼭 잘 기억을 해놓고 물론 이제 요거는 방금 내가 한 것처럼 벡터의 차랑 내적의 수직 관계를 이용해서 원이라는 걸 증명해도 괜찮지만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사실 P를 x, y라고 두고 이제 문제에서 a랑 b는 줬을 거 아니야. 뭐 1,3, b는 뭐 4,7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치면은 그냥 이제 요 내적식을 한번 써볼까? 그래도 원인 게 바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x 빼기 1, y 빼기 3하고 내적 x 빼기 4, y 빼기 7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4 플러스 y 빼기 3, y 빼기 7은 0이니까 이거 잘 전개해서 다시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원의 방정식이 하나 튀어나오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물론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첫 번째고, 이게 좀 어색하다 싶으면 두 번째로도 스스로 납득을 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1번으로도 풀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벡터 공식들 총정리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육모 28번하고 30번을 풀어보자. 근데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 끊었거든? 바로 다음 영상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화이팅 해봅시다. 수고했어.